상하이라는 소설을 이제 처음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고민을 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1931년의 상해 상황을 제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뭐 거리 이름이라든가 뭐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한 것이 이제 지도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31년도 그 당시의 그 상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도를 구할까 생각을 하다가 고서점에 인터넷 고서점이죠. 인터넷 고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도 저와 인연이 있는 그런 지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사카 신문사에서 바로 1932년에 제작을 한 지도인데 그 지도가 이제 경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구입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그 당시 32년의 상해 거리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상하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도는 제가 볼 때 32년이면은 이제 윤봉길 이사께서 홍구에서 이거를 하신 해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상해사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일제 해군 육전대가 상해에 상륙을 해서 상해를 점령을 하는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상해를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일제가 작성한 지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세밀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또 이 지도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윤봉길 이사가 의거했던 그런 거리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931년의 그 상해를 구역별로 좀 나눠보면은 크게 5구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남쪽에 상해의 그 구시가지죠. 구시가지였던 현성이 있습니다. 이 현성을 이제 남시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시 현성 위로 프랑스 조개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프랑스 조개지 위쪽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된 공공 조개지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조개지 위쪽으로 이제 상해 북참이 있는데 이 북참은 북역이에요. 이 북역을 중심으로 한 갑북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 조개지를 벗어났다, 조개지를 넘어섰다고 해서 이제 월계충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부 월계충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5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상해 현성, 프랑스 조개지, 공공 조개지, 그리고 갑북, 서부 월계충로 이렇게 크게 5구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개에 관한 그 장정에 보면은 처음에 이 서양 제국들은 조개지 내에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자국민들이 서양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영사관 자리를 요구했을 때 그 황무지였던 격리시키기 위해서죠. 중국인과 서양인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양경빈이라는 그 아주 황무지 지역,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영사관 자리를 제시를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서양 제국과 중국 당국의 그 요구가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렇지만 이제 서양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어려운 일이라든가 굳은 일, 또 이런 힘든 일들은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인들을 고용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고용인이라든가 협력자 이런 사람들은 상해 현성이나 조계지 외곽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조계 지역 내로 일이 있을 때만 드나드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853년에 그 상해 현성 지역 안에 이제 소도회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 있었는데 이 소도회가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난리를 피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조계지 내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조계지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태평천국이 난 때 아주 가속화됩니다. 이 태평천국이 난으로 인해서 상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던 그 강두성이라든가 절강성에 있던 중국인들도 조계지 내로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조계지 내에 이제 중국인의 그 인구가 급속히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조계지가 더 팽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해의 구역, 5개 구역을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그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프랑스 조계지는 좋은 곳이고, 또 일본 영사관이 있던 공공조계지는 나쁜 곳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분법적 논리나 흑백 논리를 이렇게 조계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